퇴사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 꼭 퇴사가 아니더라도 한 달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GS라는 타이틀, 대기업.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자퇴생에 학점 3.0에 토익 점수가 없었어요. 이런 저한테 현재 기준 초봉 4,500만 원이면 꿈만 같았죠.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대기업 타이틀은 자부심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를 듣지 않고 실망을 시키면서 단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대기업을 퇴사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대기업에 가면 전문성이 생기고 커리어의 날개를 단다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해도 이 회사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던 거죠.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과연 다른 회사에서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발주 시스템을 배우면서 노하우를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직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나는 점점 이 회사의 부품이 되고 있었구나. 내 독립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전문성을 가지려면 독립성이 필수적인 건데 이 회사 안에서는 내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울 수 없는 거겠구나. 그리고 그걸 알기 시작한 후로 점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20, 30년 후에는 진짜 위기가 오겠다.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퇴근까지 몇 시간 남았지? 이번 달에 휴일은 며칠이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생각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회사를 피하고 싶은데 이게 정상인 건가? 내가 진짜 행복한 걸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공평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시간을 회사에 저당 잡히고 있었어요. 일요일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이 기다려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출근이 싫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월요일마다 열리는 회의가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고 회사 사무실이 감옥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거야.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시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퇴사 후에 다가올 불확실성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을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적으로 고민하면 좀 막연한데 저는 퇴사 결정을 내릴 때 숫자로 한번 따져봤었어요. 그게 퇴사를 결심하게 될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면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짜 그럴까요?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은 얼마일까요? 3억 원. 이건 제가 최대치로 절약하면서 1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본 거였어요. 외식도 자제하고 심지어 최대한 저축을 했을 때요. 이렇게 10년을 일해도 3억 원. 이었어요. 내 30대를 온전히 갈아 넣었을 때 3억 원? 이게 맞나? 솔직히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만족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심지어 이 3억 원은 극한의 절약을 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 방향 쪽으로 살고 싶었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면 선택을 줄이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살아도 10년 후에 3억 원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제게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여러분의 연봉으로 저축을 했을 때 10년 후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세요. 물론 재테크, 이자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숫자로 확인을 하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정리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 후에 깨달았던 거는 절대 회사는 내가 부자가 될 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였어요. 애초에 그럴 수 없는 구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퇴사하고 바로 성공했나?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해피엔딩이어야 멋있잖아요. 아니요. 퇴사하고 1년 가까이 백수 생활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요. 나는 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정말 가득 채웠어요. 불안했고 초조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고민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였지? 도대체 나한테 맞는 직업은 뭐지? 그리고 그 직업은 도대체 어떻게 찾지?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결국 저는
성인 진로라는 새로운 전문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불안과 고민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퇴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할 수 있었던 작은 용기가 내게 인생의 선택권을 조금씩 만들어준 거구나 라고요. 앞으로도 퇴사를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더 현실적이고 퇴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퇴사를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